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들을 진짜로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은 진짜 고민이 많을 때죠. 첫 번째로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어서 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놈의 금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도대체 갖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내놨는데 살 사람도 없고 정말 고민이 깊다. 이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접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제주 부동산에 대한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제주 부동산에 대한 시점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점에 제주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10년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망해 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이러한 매도 타이밍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는 제주 부동산의 빅데이터 하루방 앱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이 모든 자료들은 하루방 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부동산에 대한 동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3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9월 달까지 거래 사례가 나와져 있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그리고 월별로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시점에 대한 부분들과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별 단위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완료가 된 7월 말까지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가격과 거래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7월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래 건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총 7월 달은 706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우리가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 애월 지역이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이 108건인데 제주시 동지역이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죠. 그런 거 대비해서 거래가 거의 다 없었다. 사실 거래가 절벽이었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한림, 그리고 4위가 구자, 그리고 대정이 5위, 그리고 서귀포 동지역이 6위를 차지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706건이라고 하는 거래 건수 자체는 사실 2015년으로 우리가 복귀해 봤을 때 전체 거래 건수의 진짜 15%도 안 되는 정말 저조한 그런 건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토지 시장 자체도 정말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순위를 봤을 적에는 애월 지역은 몇 년 동안 사실 1위 지역을 달렸던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어렵더라도 인기 지역에 대한 순위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역마다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 각기 틀릴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 시장이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매매가에 대한 평단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제주시 동지역, 구자, 조천, 애월, 한림 이렇게 리스트업을 우리가 봤을 때 진짜로 가장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 데이터 대비해서는 거의 20%에서 30% 현재 평균 가격들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시 동지역의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평균 평단가가 241만 원이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위가 서귀포시 동지역이 평당가가 112만 원이라고 하는 평균 평당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위가 표선면 평당 110만 원이었고 그리고 4위가 조천읍 95만 원, 대정이 91만 원을 차지했고요. 우리가 거래가 가장 많았던 인기 지역인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매매 평균 평당가는 58만 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 제2공항의 예정지인 성산읍을 한번 보게 되면 7월 달에 매매 평균 평당가는 58만 원이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에서 40%까지 우리가 평균 10년 데이터에 평균 평당가에서 20에서 40%까지 지금 현재 평당가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역마다의 편차는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거래 건수와 가격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평균 10년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가격 하락과 거래 건수의 감소율은 언제까지 될 것인지 지금부터 10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주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10년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10년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전체적인 매년 거래 건수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거래 건수는 2013년이 19,215건이 거래가 되면서 2015년에 제주도는 토지 거래 건수의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158건이 2015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16년도부터는 계속 거래 건수에 대한 것들이 하향을 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0년부터 거래 건수에 대한 것들이 약간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2023년도 8월 말까지의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2020년부터 대략 10,000건 정도의 지금 이제 평균을 보였기 때문에 한 달에 사실은 한 700에서 1,000건 정도의 토지 거래 건수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7월 달에 몇 건이 됐죠? 약 700건 정도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1,000건이 안 되는 7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8년 차가 되는 이 시점까지도 거래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40% 이상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주택 매매에 대한 거래 동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제주도 시장 같은 경우에 주택 시장은 매매에 대한 거래 건수가 계속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매년 한 7천여 건의 주택의 매매 거래 건수가 있었고요. 가장 안 좋았을 시기가 2019년 5,000건 정도가 되겠고 2021년에 8,000건을 찍으면서 현재 2023년에는 약 2,800건 정도의 거래로 지금 현재 지금 평균에 대비해 가지고 보통 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주택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데이터를 우리가 딱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7,000건에서 한 6,000건의 정도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제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거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의 거래 상황은 매매와 임대를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집계를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 토지에 대한 거래 건수는 마찬가지로 앞서 있었던 그래프와 동일한데 주택에 대한 거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를 종합을 해봤더니
2019년부터 토지 거래를 주택이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 거래보다 주택의 종합적인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앞서 매매에 대한 거래는 토지보다 항상 적었지만 2019년도부터는 우리가 매매 시장이 더 본격화되면서 제주도의 주택 시장은 매매보다는 임대 시장이 전체적인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거래 동향을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거래는 우리가 매매와 전세와 월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월세도 연세라고 하는 방식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년 데이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 동향을 봤을 때 사실은 매매에 대한 건수가 2013년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에 대한 비율은 사실 굉장히 극히 적었다. 그래서 매매가 7이면 임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 2다. 7대 2의 비율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2015년, 16년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017년도부터는 우리가 임대 시장에 대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22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매매보다는 임대 시장이 훨씬 더 컸다. 그 중에서도 임대 시장에서 연세와 월세 시장이 압도적으로 거래 건수가 많았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집을 연세를 살았다, 월세를 살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세도 안 살았죠. 그 얘기는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저렴한 이자에 많은 분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많이 선호하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나 월세를 살았을 때의 이자 부담이 은행에서 빌리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연세와 월세를 제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연월세로 우리가 돌아섰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 주택시장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전월세만 많고 매매가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택시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이 좋아질 적에는 이 주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이죠. 도심지 안에 역세권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을 우리가 취급을 하려고 했을 때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참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으로 신규 분양하는 주택보다는 기존의 오래된 주택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헌집 줄게 새집다오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새집, 우리가 신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제주도가 주택을 공급하는 건축 인허가, 그 다음에 건축 착공, 그 다음에 사용 승인,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을 공급했던 현황들, 그리고 주택이 다 지어져서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된 현황들인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금 현재 2013년에 시작해서 2014, 15년에는 제주도에 미분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죠. 예, 짓기 전에 다 팔리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건축 인허가, 착공과 동시에 집이 다 팔리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2014년, 15년, 16년에는 사실 우리가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건축에 대한 것들을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절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절부터 2018년도부터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은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약간 늘어났지만 현재로서 202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미분양이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제주도의 주택 시장들이 지금 현재 봉착되어져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신축이나 신규 주택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주택 거래에 대한 우리가 동향을 보면서 신축에 대한 주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노후 주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결정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바로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한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렴한 매물을 우리가 향후에 헌집 줄기 새집 다우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택 현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신혼부부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갭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의 노후화된 주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23년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2014, 15년, 16년과 같은 사실 이런 분양 신화가 일어나는 일은 사실 앞으로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거의 있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지금 현재 분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한 2,300여 가구의 미분양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미분양이 되는 시점은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것들을 청약을 하는 순간부터 청약에서 미분양에 대한 것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집을 짓고 나서 파는 그러한 후분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후분양도 지금 현재 800개의 미분양이 지금 현재 있고요. 우리가 청약의 단계, 집을 짓기 전에 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1,500여 가구의 미분양이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나 신규 주택을 매입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실수 없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 하면은 경매 시장에 대한 우리가 낙찰률과 그 다음에 매각률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매각가율과 매각 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주도가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23년도 7월 달에 제주도 전체에 우리가 경매에 나온 물건들에 대한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이 매각률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매각률이 100%가 된 지역이 벌써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상례동, 그 다음에 색달동, 그리고 제주시에는 아라일동, 그 다음에 용담 일동, 그리고 영평동, 이도일동,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가 매각률을 100% 보였고요. 매각가율에 대한 부분들도 100%가 넘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두 지역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지역은 지금 현재 115%로 매각가율이 결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용담 이동에도 100%가 넘게끔 매각가율이 책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매각가율이 40에서 60%, 50% 내로 된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역의 매각가율의 평균
시장가를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경매를 통해서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달 나오는 매각률과 매각가율에 대한 데이터를 하루방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내용 항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알마켓에서 하루방 앱이라고 하는 제주 부동산에 특화된 플랫폼인 하루방 앱을 통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제주 부동산에 대한 시점과 앞으로의 어떻게 제주 부동산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방 앱을 우리가 검색을 하셔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PC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꼭 확인해 보셔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만 더 지금 제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하반기에 제주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가 여러분 곁에 소식을 전달할 예정인 거니까요. 정말 그때까지 누가 더 잘 버티냐의 싸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나 신축 분양보다는 우리가 오래된 구옥의 도심지 안에 있는 오래된 주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다음 달에 이러한 제주 부동산에 대한 동향과 가격에 대한 분석 실시간으로 다음 달에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내용들 함께 다음번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주 알마켓 하루방에 가입하시고 모두 부자 되는 습관 길러보세요.